안녕하십니까. 자, 대방전기 통신학원의 박순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조직응용 기사. 자, 정확한 명칭은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 자, 기출문제 몇 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1회 기출문제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1회 시험이 2020년에는 코로나로 6월 달에 시행이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지금 이 시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험 보는 인원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뭐 검색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 얘네를 필요로 하는 데는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데 관련된 직종에서 가산점으로 많이 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산점 때문에 여러분들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가산점을 노리신다라고 하면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메리트 있습니다. 왜요? 일단은 기사잖아요. 기사. 다른 게 아니라 기사죠. 기사다 보니까 기사 등급의 가산점이다라고 하면 채용하는 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뭐 1.5점, 2점, 3점 뭐 이런 식으로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산업기사보다 조금 더 쳐준다 이 얘기죠. 물론 산업기사하고 동급으로 해서 여러분들 점수를 가산점 부여해 주는 데도 있겠지만 그보다 이상으로 쳐주는 데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실제 공공기관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가 여러분들 진급에 플러스 알파예요. 진급에 가산점이 붙어요. 진급에 가산점이 붙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자격증 수당이 있는 거 아시죠? 수당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셨을 때 여러분들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는 참 메리트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왜?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쉬워요. 근데 쉽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떨어지기 딱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는 한 번에 합격하시기 가장 좋은 자격증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공기업을 들어가신 분이다라고 하면 가산점 때문에 뭐 진급이나 아니면은 내 수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따시는 분들 특히나 한 번에 따시길 추천드리고 물론 가산점을 노리고 내가 공직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가산점이 꼭 필요해. 기술직이면 특히나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으로 자격증을 따시려고 하면 생각보다 좋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공부 다른 것보다 양 좀 적어도 돼요. 공부하는 시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좀 적어도 되니까 여러분들 좀만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 2020년 1회차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간략하게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물론 유형 형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24번으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프로토콜 HDLC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네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HDLC 프로토콜 자, 몇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이다. 그렇죠. 2계층. 우리 2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OSI 7계층을 대비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TCP/IP 계층으로 따지면 맨 하위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죠. 그래서 HDLC에 관한 문제로 HDLC 전송 제어 절차의 세 가지 동작 모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통신 쪽 자, 통신 쪽에 조금 관련된 문제인데 자, 통신 쪽이나 전자 쪽 할 거 없이 문제는 영어로 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글도 아셔야 되고 영어도 아셔야 됩니다. 한글로는 아는데 영어로는 몰라. 그러면 시ን크로너스 리스폰스 모드 읽을 줄은 알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아는 문제인데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같이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ን크로노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엄청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어디? 통신 계열에서. 얘를 우리는 동기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싱크로노스가 동기,
그러면 얘랑 상반되는 용어 asynchronous 반대되는 얘기예요. 비동기라는 얘기입니다. 비동기. 자,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자, 전송 제어 절차의 세 가지 동작 모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1번입니다. 1번. 이 세 가지 동작 모드가 2번, 3번, 4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말로 이렇게 많이 풉니다. 정규 리스폰스 응답이죠. 정규 응답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3번은 asynchronous라고 했으니까 우리 정규 응답 모드 얘는 동기가 아니니까 비동기. 그래서 비동기 응답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비동기 응답 모드. 4번 같은 경우는 비동기는 같이 들어갔고 밸런스드라고 해서 비동기 우리 균형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균형 모드. 그래서 세 가지의 모드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규 응답 모드, 비동기 응답 모드, 그리고 비동기 균형 모드. 이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암기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응답 모드에 정규와 비동기가 있다. 우리 동기는 있다 없다? 싱크로노스 동기는 없다. 됐죠? 이것만 알고 계셨어도 여러분들 답 찾기는 되게 쉬워요. 그리고 비동기 중에서 응답 모드는 정규하고 같이 걸리고 비동기 중에서 균형 모드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의 모드고, 자, 이 세 가지 모드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자, 정규 응답 모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국과 종국이 나옵니다. 주국과 종국. 응답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주국과 종국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주국과 종국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럴 때 쓰이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규, 일반적인 거죠. 노멀이니까. 그러면 주종 관계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 주인한테 데이터를 주고 싶어요. 마음대로 줘요? 안 되죠. 주인이 줘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이 있을 때만 보낸다. 허락이 있을 때만. 자, 그러면 비동기 응답 비 뭔가 반대되는 놈이에요. 그 얘기는 주국과 종국이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얘는 허락이 필요하지만 얘는 허락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비동기 균형 모드다. 밸런스, 이게 더 편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밸런스를 맞췄대요. 주종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 균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말로 복합국,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복합국. 주, 종 이렇게 놓여 있던 게 어떻게? 둘이 균형이 맞기 때문에 밸런스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허락이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뉘는 게 우리 세 가지 동작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작 모드 아시면 되고, HDLC 프로토콜에서는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프레임이에요. HDLC는 프레임으로 전송을 하는데요. 자, HDLC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세 프레임 정도만 볼게요. 자, 이 프레임의 구조를 살펴보면 맨 앞에 플래그가 있어요. 플래그.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시작 플래그라고 얘기하고요. 자, 중간에 우리가 보낼 데이터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뒤쪽에 다시 플래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래그가 우리 다른 말로 종결 플래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시작하는 놈, 얘는 끝나는 놈. 근데 우리가 어떤 통신을 위해서 이만큼을 보낸다라고 하면 검사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검사부가 붙어요. 검사부가. 그리고 얘들이 가기 위한 목적지를 알기 위한 주소부, 그리고 제어부,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HDLC 프로토콜 프레임의 구조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 플래그에 대한 거는 우리가 비트로 전송하기 때문에 8비트짜리고요. 8비트. 그리고 8비트 이렇게 넘어가는데 비트까지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자, 이 8비트 어떻게 생겼냐? 0, 1, 1, 1, 1, 1, 1, 0 이렇게 8비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종결 플래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플래그들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데이터하고 혼동될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나오는 용어가 또 비트 스토핑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비트 스토핑. 그래서 이런 것들 줄줄 계속 달고 다니셔야 되고, 또 하나 제어부에 의해서 프레임이 갈립니다. 몇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제어부에 의해서 나눠지는 게 I 프레임이 있고요. S 프레임이 있고요. 마지막에 U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I 프레임은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정보 프레임을 얘기해요. 그리고 S 프레임은 슈퍼바이저. 그래서 감시를 위한 감시 프레임. 감시 형식 프레임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U 프레임은 unnumbered라고 해서 비일련 번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 것까지 있다라는 거. 그래서 HDLC에 대한 내용은 쭉 달고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오면, 자, HDLC 전송 제어 절차 세 가지 동작 모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당연히 1번이 됐고요. 자, 1번 됐지만 2, 3, 4번 세 개다라는 거 기억 좀 해주시고 꼭 명심해 주세요. 영어, 한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24번 문제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자, 하나 더 보면, 자, 제가 또 HDLC 문제를 하나를 더 갖고 왔어요. 자, 30번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자, HDLC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오, 가리고 기억나세요? 프레임, I 프레임, S 프레임, U 프레임. 그렇죠. 이렇게 세 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프레임, 슈퍼바이저리 똑같습니다. 슈퍼바이저리 프레임. 자, 그리고 unnumbered 프레임. 해서 세 개입니다. 세 개. 그래서 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컨트롤 프레임 이런 애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 인포메이션, I 프레임, S 프레임, U 프레임의 시작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일단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큰 거 잡아놓고 세세한 거 천천히 달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자, 30번의 문제까지 HDLC 프레임만 알면 2대차에는 기본적으로 2개는 먹고 들어갔네요. 그리고 문제 지금 보신 기출문제들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 문제를 더 볼까요? 자, 29번 문제를 보는데요. 너무 쉬워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OSI 7계층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얘하고 자, 프로토콜 당연히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리고 전송 제어 절차라는 거에 대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얘는 프로토콜의 어떤 기능들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 기능 속에서 기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는데, 자, 그 중에 한 기능의 세부 내용이에요. 세부 내용. 근데 문제가 쉽다라는 거는 우리 전송 제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의 기능 중에 우리가 순서 제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접속 제어, 흐름 제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자, 그 중에 하나인데 전송 제어 절차를 옳게 나타낸 것은,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자, 어떻게 갖고 올 거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집에
PC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노트북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자, 근데 이 PC가 회선을 타고 어디론가 이렇게 저렇게 날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PC만 가지고 가능해요? 우리 인터넷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다 오케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모뎀이라는 게 붙어서 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PC에서 모뎀으로 보내고 모뎀에서 회선으로 보내죠. 그래서 모뎀을 우리가 신호 변환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PC에서 나온 디지털 신호를 가지고 모뎀에서 어떻게 해요? 아날로그 선로에 태우기 위해서 모뎀에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준다. 이렇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준다라고 해서 자, 모뎀을 우리 신호 변환 장치라고 얘기하고요. 디지털 신호라고 하면 뭐 DSU, CSU 이런 장치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신호 변환 장치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날려 보낼 건데 전송 제어를 하래요. 근데 옳게 나타낸 거 됐는데 자, 전체적으로 문제를 쭉 읽어보면요. 맨 앞에 오는 게 회선 접속. 데이터 링크 확립, 데이터 링크 확립, 회선 접속. 자,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회선을 접속한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선을 물린다.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PC에 파워를 켜고 뭐예요? 랜선을 물린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 링크의 확립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에서 뭔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그 세부 내용들을 맞춰줘야 돼요. 그런 거를 우리가 데이터 링크의 확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떠올리시면 쉽겠죠. 자, 조금만 더 가면 자, 회선 접속은 뭐예요? 회선 접속은 물리적인 거. 자, 데이터 링크 확립은 논리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물리적인 결선이 우선시되죠. 그래서 회선 접속이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데이터 링크 확립은 똑같이 가고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회선을 잘라버리면 정보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정보 전송하고 자, 해제는 역순. 이렇게 보시면 쉽죠?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지식, 어디? 통신이나 전자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면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시험이 쉽다라고 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출문제에서 생각보다 어느 정도는 받쳐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 기본적인 지식만 좀만 더 살피고 알고 간다라고 하면 지금 수준에서는 거의 안 떨어져요. 단 하나 주의하실 거. 실기는 필답형, 주관식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 준비를 필기할 때 조금 더 같이 하신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좀 더 상세히 하시면 필답형, 주관식 시험이 좀 더 쉬워지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문제 한 3개 정도만 간략히 보고요. 자, 여러분들 언택트 시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 동영상 강의도 대방전기통신학원에 있으니까 동영상으로 많이들 공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준비하셔서 1회차, 3회차가 됐든 여러분들 바로 코앞에 있는 시험 빨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